어르신, 요즘 누가 동전으로 은행 업무 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른 고객들한테도 피해가 되거든요. 그 순간 윤정분의 손에서 가방이 미끄러져 떨어지고 동전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챙챙챙 소리가 은행을 울려요. 윤정분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참으며 속으로 절규해요. 내 인생이 이 동전처럼 흩어지는 건가? 저희 은행이 잘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8세 윤정분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작은 동전 하나하나에 담긴 할머니의 사랑과 세상의 편견을 뛰어넘는 진짜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윤정분 할머니께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준비되셨나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윤정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8세의 몸이지만 알람 시계 소리와 함께 저절로 일어나는 습관은 수십 년째 변하지 않았어요. 서울 외곽 낡은 주택가, 벽지가 여기저기 떨어진 오래된 주택에서 윤정분은 조용히 몸을 일으킵니다. 은지야, 일어나야지. 손녀를 깨우는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럽습니다. 15살 은지는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어요. 윤정부는 은지의 교복을 다림질하며 속으로 걱정합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할머니,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저도 가고 싶어요. 어젯밤 은지가 했던 말이 윤정분의 가슴을 저며옵니다. 학원비가 한 달에 20만 원. 지금 윤정분의 하루 벌이로는 꿈도 꿀 수 없는 돈이에요. 조금만 기다려라. 할머니가 꼭 보내줄게. 그렇게 약속했지만 과연 언제가 될지 막막합니다. 아침 6시 윤정분은 삐걱거리는 손수레를 끌고 시장으로 향합니다. 집에서 기른 상추와 깻잎을 작은 봉지에 나누어 담아서 팔기 위해서죠. 시장 골목 한 구석, 늘 앉던 자리에 돗자리를 펼치고 하루가 시작됩니다. 상추 한 단에 1,000원, 깻잎 500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외치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쳐갑니다. 대형마트가 생기고 나서 재래시장은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어요. 하지만 윤정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동전 세고 있네. 동전 할머니. 옆 좌판의 김씨 아주머니가 비웃듯 말합니다. 윤정분이 하루 벌이를 동전으로 세는 모습을 보며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부르곤 해요. 요즘 누가 동전으로 장사해? 카드기 하나 놓으면 될 텐데. 하지만 윤정분에게 동전 하나하나는 소중합니다. 하루 벌이를 세심하게 나누어서 봉투에 담아요. 빨간 펜으로 삐뚤빠뚤하게 쓴 글씨들. 은지 책각, 비상금, 은행. 특히 은행 봉투는 윤정분의 가장 큰 희망이 담긴 곳입니다. 할머니, 이 봉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어느 날 은지가 궁금해하며 물었을 때 윤정분은 웃으며 대답했죠. 은지 대학 갈 돈이야. 조금씩 모으면 언젠가는 큰 돈이 될 거다. 은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할머니 고마워요. 그 순간 윤정부는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은지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IMF 때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작은 구멍가게를 잃었어요. 빚더미에 앉아서 절망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윤정부는 꿋꿋하게 버텨냈어요. 여보, 나 혼자서도 잘하고 있지? 밤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입니다. 검소와 근면이 윤정분의 삶의 방식이 되었어요. 하루에 10,000원을 벌면 3,000원은 생활비로, 나머지는 봉투에 나누어 담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걱정이 더 커졌어요. 은지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돈 들 일이 많아졌거든요. 참고서며 학용품, 그리고 무엇보다 학원비. 친구들은 다 학원에 다니는데
은지만 혼자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왜 맨날 동전만 세세요? 은행에 가서 저축하면 이자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은지의 말에 윤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은행이라는 곳은 윤정분에게 너무 낯설고 어려운 곳이었어요. 젊을 때는 남편이 모든 돈 관리를 했거든요. 통장 만들기부터 은행 업무까지 모든 것을 남편이 처리했죠. 혼자 남겨진 윤정분에게 은행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깔끔한 유리창과 정장 입은 직원들, 복잡한 서류들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은행 봉투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전이 너무 많아서 봉투가 찢어질 것 같아요. 윤정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은행에 가서 이 돈을 맡겨야 하는 걸까요? 은지야, 할머니가 은행에 가서 이 돈을 저축하면 너 학원 보낼 수 있을까? 윤정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빨리 가보세요. 그날 밤 윤정부는 은행 봉투를 꺼내서 다시 한번 세어봤습니다. 5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동전이었지만 윤정분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을 은행에 맡기면 정말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보, 내일은 용기를 내서 은행에 가볼까?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격려하는 것 같았어요. 윤정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은지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이제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은행에 가서 이 소중한 동전들을 저축 통장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은지가 친구들처럼 학원에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윤정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윤정분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내일이면 은지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늦더라도 은지는 반드시 지켜야지. 윤정분의 다짐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결심한 일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반드시 은행에 가서 그동안 모아둔 동전들을 저축할 거예요. 은지가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말이죠. 할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은지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윤정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할머니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 은지 학원 보낼 돈을 은행에 맡기러 간다. 은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와, 할머니 최고예요. 그 밝은 표정을 보니 윤정분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아침을 먹고 나서 윤정부는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은행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어요. 봉투가 꽤 무거웠지만 그 무게가 희망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은행에 가서 이 돈을 맡겨야겠다. 통장에 쌓이면 은지가 대학 갈 때 힘이 되겠지. 시장에 나가기 전에 먼저 은행부터 들르기로 했어요. 윤정부는 가방을 꼭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빨랐어요. 오늘만큼은 용기를 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었거든요. 은행까지 가는 길에 윤정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정말 은행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줄까요? 복잡한 서류 같은 건 없을까요? 혹시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지는 않을까요? 드디어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유리문과 깔끔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1은행. 윤정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문 앞에 섰습니다. 깨끗한 유리창, 세련된 인테리어가 보였어요. 이런 곳에 자신이 들어가도 될까 싶어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은지 생각을 하니 용기가 났어요. 윤정부는 자동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몰려왔어요. 은행 안은 생각보다 넓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안내 직원이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윤정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때 벽에 붙어 있는 번호표 기계를 발견했어요. 저기서 번호표 뽑으시면 됩니다. 다른 고객이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윤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307번. 대기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어요. 대기하는 동안 윤정부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모두 말끔한 옷차림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고급 핸드백을 든 아주머니들. 자신만 유독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서 괜히 위축되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또 동전 들고 온 거 아냐? 요즘 누가 그런 걸로 거래해? 창구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였어요. 윤정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혹시 자신을 보고 하는 말일까요? 맞아. 지난번에도 할머니 한 분이 동전 가득 들고 와서 난리였잖아. 다른 직원이 맞장구를 쳤어요. 윤정부는 가방 속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동전이 그렇게 이상한 건가요? 자신이 정성스럽게 모은 소중한 돈인데. 불안과 용기가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냥 돌아갈까 싶다가도 은지 생각을 하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어. 은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보자.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윤정분의 차례가 다가왔어요. 304번, 305번, 306번. 전광판에 번호가 올라가는 걸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자신의 차례가 될 거예요. 다른 고객들이 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카드를 내밀거나 서류를 건네주면 직원들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처리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자신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30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드디어 윤정분의 차례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3번 창구로 향했습니다. 가방을 꼭 안고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창구에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반듯한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지만 표정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이름표에는 민재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민재의 목소리는 딱딱했어요. 윤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통장에 넣어줘요. 적금으로 부탁해요. 민재는 봉투를 받아서 열어봤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온갖 종류의 동전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500원, 100원, 50원, 10원까지 뒤섞여 있었어요. 어르신. 민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동전은 기계로 바꿔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통장은 거의 쓰지도 않네요. 보호자랑 같이 오셔야겠어요. 윤정부는 당황했어요. 보호자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뒷줄에서 기다리던 다른 고객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재는 노골적으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요즘 누가 동전으로 은행 업무를 봅니까? 너무 번거로워요. 그 말에 윤정분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내 돈이에요. 여기서 처리해줘요. 윤정분이 용기를 내서 말했지만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지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어려움은 견뎌낼 수 있어요. 민재는 윤정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낡은 옷차림과 구겨진 봉투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어르신 정말 모르시는군요. 요즘 은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윤정부는 당황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젊은이, 내가 뭘 모른다는 거요? 돈은 돈 아니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은지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무시는 참을 수 있어요. 민재가 봉투 안을 들여다보더니 눈을 굴렸어요. 아이고, 정말 동전이네요. 어르신, 요즘 누가 동전으로 은행 업무를 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른 고객들한테도 피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뒷줄을 힐끗 쳐다봤어요. 정말로 뒤에서 기다리던 고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시계를 보며 혀를 찾고 젊은 여성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짜증스러워했습니다. 윤정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동전이 어때서요? 이것도 다 돈인데. 윤정분이 억울하게 말했어요. 민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르신, 동전은 저기 교환기에서 지폐로 바꿔서 오셔야 해요. 창구에서는 이런 거 받기 어려워요. 민재가 손가락으로 구석을 가리켰어요. 정말로 동전 교환기가 서 있었습니다. 저기서 바꿔서 다시 오세요. 그게 편해요. 어르신도 저희도. 윤정부는 그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을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쓰는지 좀 가르쳐 줘요. 아이고, 그런 것도 모르세요? 민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냥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돼요. 요즘 할머니들도 다 아시는데. 설명은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윤정부는 민재의 태도가 점점 더 싫어졌어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지를 위해서는 이 정도 무시쯤은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럼 가서 해볼게요. 동전 교환기 앞에 선이 생각보다 복잡해 보였어요. 여러 버튼과 화면이 있었지만 차근차근 해보면 될 것 같았습니다. 윤정부는 봉투에서 동전을 꺼내서 조심스럽게 투입구에 넣기 시작했어요. 기계가 웅웅거리며 동전을 분류하는 소리가 났어요. 화면에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니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동전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할머니, 좀 빨리 해주세요. 재촉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정부는 더욱 조급해졌어요. 손이 떨려서 동전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동전을 주우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동전을 넣고 완료 버튼을 눌렀어요. 기계에서 영수증이 나왔는데 5만 3천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모여 있었어요. 윤정부는 뿌듯한 마음으로 영수증을 들고 다시 창구로 갔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걸로 적금 넣어줘요. 윤정분이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민재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영수증을 대충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어르신, 이 돈으로 뭘 하려고 하세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무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적금이요? 이 정도 금액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을 텐데요. 윤정부는 당황했어요. 의미가 없다니요?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알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손녀 학원비로 쓰려고 몇 년 동안 모은 거요. 민재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아, 학원비요? 요즘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이걸로 되겠어요? 그 말에 윤정분의 가슴이 쓰렸어요. 자신이 그렇게 애써 모은 돈이 하찮게 여겨지는 게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해야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윤정분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재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글쎄요. 요즘 이자율도 낮고
민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어르신, 혹시 보호자분 연락처 있으세요? 이런 금융 상품은 가족분과 상의하고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또 보호자 얘기가 나오자 윤정분의 자존심이 상했어요. 보호자가 뭐 필요해요? 내 돈인데 내가 결정하면 되지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재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르신, 요즘은 금융사기도 많고 복잡한 일도 많아요. 실수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할머니 혼자 하시기에는 위험해 보여요. 요즘 사기 정말 많거든요. 사람들의 조언이었지만 윤정분에게는 무시로 들렸어요. 윤정분은 영수증을 꼭 쥐며 말했어요. 젊은이, 나도 예전에 가게도 해봤고 돈 관리도 해봤어요. 무시하지 말아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부족했어요. 민재는 윤정분의 허름한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더 잘 아시겠네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비꼬는 듯한 말투였어요. 복잡하면 어때요? 차근차근 배우면 되는 거 아니요? 윤정분이 끈질기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재는 이미 지쳐 보였어요. 어르신, 일단 신분증부터 확인해 볼게요. 민재가 마지못해 말했어요. 윤정분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서 내밀었습니다. 민재는 신분증을 받아서 확인하더니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친절했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 같았어요. 민재는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쾌해 보였습니다. 마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 같았어요. 통장 개설하시려면 여기 서류에 서명하세요. 윤정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받아서 살펴봤어요. 복잡한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차근차근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민재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그냥 일반 적금 상품이에요. 매월 일정 금액 넣으시면 되고요. 설명이 너무 간단해서 윤정부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은지 학원비에 보태려면 얼마나 모아야 할까요? 윤정분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민재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이자율이 워낙 낮아서요. 이 정도 금액으로는 큰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에 윤정분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기다리던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안 끝났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민재는 그 소리를 듣더니 더욱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빨리 서명해 주세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재촉하는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윤정부는 서둘러서 서명을 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빠뚤해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됐나요? 네, 이제 초기 입금액만 넣으시면 돼요. 민재가 영수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돈 다 넣으실 거죠? 목소리에는 빨리 끝내자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윤정부는 고민이 되었어요. 이 돈을 다 넣어버리면 당장 은지 학원비는 어떻게 하죠? 일부만 넣고 일부는 찾아가면 안 되나요? 민재는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그럼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야죠. 적금은 정해진 금액을 넣는 거예요. 중도에 빼면 이자도 깎이고 복잡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윤정분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은행 업무가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젊을 때 남편이 다 처리해줘서 이런 걸 직접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고, 모르고 오셨네요. 민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그럼 자유적금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보통 예금으로 하시든지 결정하세요. 윤정부는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유적금이 뭐고 보통 예금이 뭔가요? 솔직하게 물었지만 민재는 설명해주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면서 왜 혼자 오셨어요? 민재의 말이 점점 더 무례해졌어요. 정말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윤정분의 자존심이 상했어요. 보호자가 뭐 필요해요? 나도 배울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뒤에서 한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참 고집만 세시네. 나이 들면 좀 겸손해야 하는데. 그 말이 윤정분의 귀에 들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재는 노골적으로 콧방귀를 뀌었어요. 어르신, 일단 결정부터 하세요. 자유적금 할 거예요. 보통 예금 할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것 같았지만 제대로 설명은 해주지 않았어요. 둘 다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결정해요? 윤정분이 답답해서 말했어요. 그러자 민재는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어요. 아이고, 정말 답답하네요. 그냥 보통 예금으로 하세요. 그게 간단해요. 마치 귀찮은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윤정부는 민재의 태도가 점점 더 싫어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보통 예금으로 해주세요. 네, 그럼 여기 또 서명하시고요. 민재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윤정부는 또다시 서명을 했지만 이게 뭘 위한 서명인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이제 돈 넣으세요. 민재가 영수증을 다시 가리켰어요. 윤정부는 망설였지만 결국 영수증을 건네줬어요. 그 돈이면 은지 학원비 한 달치는 낼 수 있을 텐데. 민재는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어요. 컴퓨터를 두드리고 도장을 찍고 서류를 정리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마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 됐어요. 통장 여기 있고요. 민재가 새 통장을 윤정분에게 건네주었어요. 하지만 친절한 설명은 없었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언제 찾을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은지 학원비가 급한데요. 윤정분이 물었어요. 민재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자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에 윤정부는 실망했어요. 이자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지금 일부 찾아가도 되나요? 윤정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장 은지 학원비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민재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어르신, 지금 막 넣었는데 바로 빼실 거예요? 그럼 뭐하러 통장 만드셨어요? 비꼬는 말투에 윤정부는 움츠러들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렸어요. 진짜 이상하네. 넣었다가 바로 빼고. 시간 낭비 아니야? 그런 시선들이 윤정분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윤정부는 통장을 받아서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그럼 나중에 또 올게요. 하지만 민재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다음 분 오세요. 민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윤정부는 쓸쓸하게 창구에서 물러났습니다. 뒤에서 다음 고객이 앞으로 나서면서 윤정분을 밀어냈어요. 창구를 떠나면서 윤정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통장은 만들었지만 뭔가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은지를 위해서는 참을 수 있어요. 창구에서 물러난 윤정부는 가방 속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통장은 만들었지만 뭔가 찜찜하고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은행 업무를 봐야 하는 건가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르신, 잠깐만요. 다른 고객이 윤정분을 불렀습니다. 방금 전에 돈 얼마나 넣으셨어요? 윤정분은 당황하며 돌아봤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 고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 직원이 어르신한테 너무 불친절하게 하는 것 같아서요. 금액이나 절차 제대로 설명해 줬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윤정분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로 민재가 뭘 제대로 설명해 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냥 서명하라고 해서 했고 돈 넣으라고 해서 넣었을 뿐이에요. 그때 민재가 뒤돌아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뭘 그렇게 수군거리세요? 업무는 다 끝났는데요. 목소리에 불쾌함이 가득했어요. 다른 고객이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직원분, 어르신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드렸나요? 보통예금이랑 적금의 차이점 같은 거 말이에요. 그 말에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건 상식 아닌가요? 요즘 누가 그런 걸 모르는데요. 민재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윤정부는 점점 더 위축되었어요.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불편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그냥 가겠어요. 하지만 그 고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르신, 통장에 돈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수수료 같은 것도 제대로 설명 들으셨어요? 수수료라는 말에 윤정분이 깜짝 놀랐어요. 수수료요? 그런 게 있나요? 민재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민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건 큰 금액이 아니라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이 더욱 의심스럽게 들렸어요. 중요하지 않다니요? 다른 고객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르신한테는 1,000원, 2,000원도 소중한 돈일 텐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 말에 윤정분의 마음이 울컥했어요. 정말 그래요. 자신에게는 1,000원도 소중한 돈인데 민재는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민재는 얼굴이 빨개지며 변명했어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그냥 금액이 적어서. 하지만 말할수록 더 이상해졌어요. 그때 또 다른 고객이 끼어들었어요. 직원분, 고객 응대 태도가 너무 불친절한 것 같은데요. 나이 드신 분한테 왜 그렇게 대하세요? 은행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수군수군하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맞아. 아까부터 보니까 너무 심했어. 저 할머니 불쌍해. 민재는 점점 더 당황했어요. 아니, 저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본 거예요. 별다른 문제 없이요. 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윤정부는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두려웠어요. 정말 괜찮아요. 그냥 가겠어요.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막아섰어요. 어르신, 억울하면 참지 마세요. 한 중년 여성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요즘 은행 직원들이 고객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더 친절해야 하는데 돈 맡기러 온 고객한테 왜 그렇게 대해? 민재는 식은땀을 흘리며 둘러댔어요. 아니에요. 제가 친절하게 했는데요. 어르신도 만족하셨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윤정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 고마웠지만 이렇게 큰 소동이 벌어지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으니까 그만해요. 하지만 그때 한 젊은 남성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거 녹화해서 본사에 신고해야겠어요. 요즘 이런 갑질 많이 문제되잖아요. 그 말에 민재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녹화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해예요, 오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정부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게 걱정되었어요. 제발 그만해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싫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 직원이 잘못한 거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고객 무시하면 안 되죠.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민재는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르신, 은행 규정을 모르세요? 여기 막으시면 영업에 방해됩니다. 다른 고객들도 불편해하고요. 그 말에 사람들이 더욱 화를 냈어요. 뭐라고요? 지금 고객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하다. 관리자 불러야겠어요. 윤정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주목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때 뒤에서 한 청년이 킬킬거리며 말했어요. 거지 같은 동전 들고 와서 쇼하네. 이런데 왜 와? 그 말에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사람들이 그 청년을 노려봤어요. 뭐라고 했어?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미쳤나?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분노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윤정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거지 같은 동전이라니. 자신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은 소중한 돈을 그렇게 부르다니.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손에 쥔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안에는 새로 만든 통장이 들어있지만 이제 그것마저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정말 자신이 잘못 산 걸까요? 그때 갑자기 윤정분의 손에서 가방이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흩어졌어요. 통장과 함께 남은 동전 몇 개가 바닥에 굴렸어요. 챙챙챙 동전이 바닥에서 굴러가는 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어요. 윤정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흩어진 동전들을 줍기 시작했어요. 굽은 허리가 더욱 낮아졌고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주워 담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윤정분에게 쏠렸어요.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윤정부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온 세상이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 젊은 여성이 무릎을 꿇고 동전을 주워주었어요. 하지만 윤정부는 더욱 부끄러웠어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민재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마치 이 모든 일과 자신은 상관없다는 듯이. 그리고 옆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참 답답하네. 왜 이런 데까지 와서 민폐를 끼치지? 그 말이 윤정분의 귀에 들렸어요. 민폐라니. 자신이 정당한 고객으로서 은행에 왔는데 민폐라고 하다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동전을 다 주워서 가방에 넣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너무 오래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탓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충격 때문일까요? 몸이 휘청거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며 부축해 주었어요. 하지만 윤정부는 더욱 창피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꼴을 당하다니. 그때 윤정부는 속으로 절규했어요. 내 인생이 이 동전처럼 흩어지는 건가? IMF 때 가게를 잃고 남편을 잃고 이제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잃는 것 같았어요. 젊을 때는 당당했었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떳떳하게 살았어요. 손님들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웃들도 존중해 주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할머니, 집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한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오늘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말에 윤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집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돌아가면 은지에게 뭐라고 말하죠? 할머니가 은행에서 창피를 당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은지는 할머니가 당당하고 강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민재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다른 일을 하는 척했어요. 마치 이 모든 소동과 자신은 상관없다는 듯이. 하지만 가끔씩 윤정분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이 보였어요. 윤정분은 가방을 꼭 안고 천천히 은행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등 뒤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쌍해라, 저 할머니. 요즘 세상 참 각박하다. 은행 문 앞에 서서 윤정부는 돌아봤어요. 민재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은행 안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지점장님 오셨어요. 누군가 외쳤어요. 직원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급하게 은행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숨이 가쁜 것 같았어요. 지점장 김석훈이었어요. 김석훈은 은행 안을 둘러보더니 윤정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빠르게 다가왔어요. 혹시 윤정분 어르신 맞으시죠? 윤정분은 깜짝 놀랐어요. 지점장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제 이름을? 김석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민재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어르신이 이렇게 힘들어 보이시죠? 민재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지점장이 직접 나타나서 이 할머니 이름을 부르다니.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아, 그게 별일 아니었는데요. 별일 아니라고요? 김석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제가 받은 보고와는 다른데요. 고객 응대에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지점장이 직접 나서는 상황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윤정분도 어리둥절했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은행이 잘못했습니다. 어르신을 이렇게 대접할 줄 몰랐어요. 윤정부는 더욱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별일 아니었어요. 하지만 김석훈은 계속 사과했어요. 아닙니다. 절대 괜찮지 않아요. 김석훈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발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제대로 모셔야겠어요. 민재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 할머니가 도대체 누구길래 지점장이 이렇게 나서는 걸까요? 혹시 무슨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가요? 김석훈은 윤정분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 눈빛에는 진짜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윤정부는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데요. 하지만 김석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어르신. 어르신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한 분이세요. 김석훈이 말했어요. 그리고 민재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초라해 보였던 할머니가 갑자기 지점장의 각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윤정분 자신도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하지만 김석훈의 진심 어린 사과는 현실이었어요. 김석훈은 윤정분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VIP실로 안내했어요.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무시당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최고 대우를 받고 있었거든요. 민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 할머니가 도대체 누구길래 지점장이 이렇게 극진하게 모시는 걸까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김석훈이 다시 한번 깊숙이 허리를 숙였어요. 저희 직원이 어르신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러워요. 윤정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김석훈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괜찮지 않습니다. 김석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르신을 이렇게 대접한 것은 저희의 큰 실수예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그때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점장님, 그게 무슨... 하지만 김석훈의 차가운 시선에 말이 끊어졌어요. 김석훈은 민재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어요. 김민재 대리, 지금 당장 설명해 보세요. 어르신한테 어떻게 응대했는지. 민재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어요. 저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는데요. 별다른 문제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정상적으로요? 김석훈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고객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정상적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까 보니까 정말 불친절하게 했어요. 할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민재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하지만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어요. 김석훈은 윤정분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윤정분 어르신을 이렇게 대하다니. 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사실 김석훈은 몇 시간 전에 본사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윤정분이라는 고객이 지점에 오셨다면 각별히 모셔드려야 한다는 지시였어요. 그 이유를 듣고 나서 김석훈은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석훈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이 은행 건물과 주변 토지가 어르신 소유라는 걸 아세요? 순간 은행 안이 얼어붙었어요. 윤정분도 눈을 크게 뜨며 놀랐어요. 제 소유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석훈은 진지하게 설명했어요. 어르신 남편분이 예전에 이 토지를 소유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상속받으신 거예요. 저희는 수십 년간 어르신께 임대료를 내왔습니다. 윤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가난해요. 남편이 세상 떠날 때도 빚만 남겼는데. 아닙니다, 어르신. 김석훈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남편분이 IMF 때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이 토지만은 끝까지 지키셨어요. 어르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민재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할머니가 바로 이 은행 건물의 주인이라니.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어요. 주변 고객들도 웅성거렸어요. 어머, 그럼 저 할머니가 건물주였구나. 세상에, 그런데 왜 그렇게 초라하게 다니시지? 놀라움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김석훈은 계속 설명했어요. 어르신께서 받으시는 임대료는 매월 통장으로 자동이체되고 있어요. 아마 잘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윤정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임대료요? 매월 얼마나 되는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월 800만 원입니다. 김석훈의 대답에 은행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윤정부는 그 액수를 듣고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800만 원이요? 윤정분이 다시 물었어요. 그런 큰 돈이 매월 들어오고 있었다니.
그럼 자신이 그동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김석훈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이 그 통장을 사용하지 않으셔서 저희도 연락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직접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민재는 이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건물주한테 그런 식으로 대했다니. 손이 덜덜 떨렸어요. 윤정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인가요? 꿈은 아니죠? 김석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을 주었어요. 정말입니다, 어르신. 어르신은 이곳의 진짜 주인이세요. 김석훈의 말에 윤정부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남편이 자신을 위해 이런 것까지 남겨뒀다니. 그때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석훈은 민재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김민재 대리, 당신은 오늘부로 정직입니다. 고객을 모욕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민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만 남았어요. 지점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김석훈은 단호했어요. 어르신께 사과부터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윤정부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동전 때문에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건물주라며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윤정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 돈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해요. 그 목소리는 은행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윤정분의 말이 은행 안에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내 돈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해요. 그 말에는 삶의 무게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김석훈은 깊이 감동받았어요. 이런 분이 바로 진짜 어른이구나 싶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윤정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은행 직원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평소에 고객을 대하는 자신들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정말 모든 고객을 존중하며 대했는지 반성하게 되었어요. 다른 고객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윤정분의 당당함과 따뜻함에 감동받았거든요. 윤정분은 박수 소리에 당황했어요. 자신은 그냥 평범한 할머니일 뿐인데 이렇게 큰 관심을 받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김석훈은 윤정분을 VIP실로 정중히 모셨어요. 어르신, 이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셔야 해요. 그동안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VIP실은 윤정분이 처음 보는 곳이었어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편안한 소파, 따뜻한 차까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자신에게 있을까 싶었어요. 어르신, 우선 그동안 쌓인 임대료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김석훈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현재 통장에 약 2억 5천만 원이 쌓여 있어요. 윤정부는 그 숫자를 듣고 현기증이 날 뻔했어요. 2억 5천만 원이라니. 평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어요. 이제 은지 학원비는 물론이고 대학 등록금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어르신,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시고 싶으세요? 김석훈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적금이나 펀드 같은 상품도 있고
그냥 예금으로 두셔도 되고요. 윤정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런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돈을 현명하게 써서 은지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일단은 은지 교육비부터 마련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윤정분이 말했어요. 김석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그때 윤정부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자신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준비해뒀다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여보, 고마워요. 덕분에 은지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를 마치고 나서 윤정부는 은행을 나왔어요. 같은 은행이지만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직원들이 모두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김석훈은 직접 문까지 배웅해줬어요. 어르신,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어요. 김석훈의 말에 윤정부는 고마워했어요. 은행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가방 속에는 새 통장과 카드가 들어있었어요. 이제 은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겠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윤정부는 마음이 설레었어요. 은지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이제 학원도 마음껏 다닐 수 있고 대학 진학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하지만 윤정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돈이 생겼다고 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되겠어요. 은지에게도 돈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해요. 검소하고 성실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집에 도착하니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은행에서 잘 됐어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윤정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은지야, 이제 학원 다닐 수 있어. 할머니가 해결했어. 은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요? 와, 할머니 최고예요. 은지가 윤정분을 꼭 안으며 기뻐했어요. 그 따뜻한 체온이 윤정분의 마음을 녹였어요. 그날 저녁 윤정분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오늘 조금은 당당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남겨준 선물도 찾았고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은행에서는 윤정분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하지만 윤정부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어요. 큰 돈이 생겼다고 해서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어요. 김석훈은 직원 교육을 강화했어요. 모든 고객을 존중하라는 것이 새로운 방침이 되었어요. 민재도 정직 기간 동안 많은 반성을 하고 돌아와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윤정부는 가끔 시장에 나가서 채소를 팔기도 했어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일이 좋았거든요.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은지는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에 매진했어요. 윤정부는 종종 말했어요. 돈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그 말은 듣는 이들의 가슴에 오래 남았어요. 어느 날 윤정부는 은지와 함께 남편의 묘소에 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은지의 말에 윤정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밤 윤정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은지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나도 행복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요.